이러면 다 나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경상국립대학교 진주에 있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 스마트 농산업학과 예, 이제 조영솜 교수라고 합니다. 원래 아마 제가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다음 달 18일경 그리고 6월부터는 6월 이제 하순부터 해서 중점적으로 방학 동안에 아마 여기 거의 살다시피 할 겁니다. 거의 한 2, 3일에 한 번씩은 올 겁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 이제 다른 두 분 교수님이 계시는데 다른 분하고 같이 다니든지 따로 이제 해서 다닐 겁니다. 이제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네. 예. 제가 오늘 이제 여기 온 목적은 여기 나눠드린 자료대로 여기 친환경 인증 농가 준수 사항하고 친환경 인증은 다 받으셨지? 네. 받으셨으니까 굳이 제가 이거 설명 안 드려도 수십 번 다 강의를 받으셨으니까 가장 이제 중요한 것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요 전에 제가 오전에 또 요 앞에 두 군데 제가 강의를 했거든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텔레비 보면 나오지만 그래도 이제 기본 핵심은 제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자료에 준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이제 여기 나오려면 모르겠는데. 자, 이제 첫 장 보시면 1번에 인증농가는 매년 12월 30일에서 1월 초까지 인증품 생산, 제조, 가공 또는 취급 실적을 제출해야 됩니다라고 되어 있지. 이것은 연말 연초에 인증기관 여기는 그 어디서 하고 있죠, 이제 인증기관을 제가 촬영을 하니까 말씀 못 드립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전화를 하시면 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대표님하고 이장님들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제가 이제 설명은 더 안 드립니다. 자, 그 다음 2번 한번 보십시오. 2번 보시면 아래와 같은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증 변경을 해야 합니다. 변경 신청을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신청을 하냐면 인증 품목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다음 인증 사업자 주소라든지 업체명 또는 인증 부과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그 다음 인증 사업장 규모를 축소하려는 경우, 그 다음 단체 인증할 때는 요게 조금 이제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구성원이 일부 이제 변경될 때 또 인증 포기하는 경우가 주로 많죠. 요때를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이제 한 달쯤 있으면 이제 모짜리,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모짜리를 주로 안 하시고 이제 아마 대표님하고 리더분들께서 주로 하실 건데 이제 벽시 파종이 4월 되면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종자 소독, 그 다음 잡초 등 요걸 방지하기 위해서 유기 합성 농약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논둑이나 하우스 사이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일체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지? 그러면 종자 소독은 지금 그 대표님하고 다 이제 그 온탕 침법 해서 다 이제 하고 계시죠. 그래서 키다리병 발생 거의 없지. 그러니까 그만큼 과학적으로 지금 잘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이제 온탕 침법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60도 또는 65도씨에서 10분, 15분, 경우에 따라서는 5분 이렇게 해서 온탕 침법을 하는 방법을 이제 발명을 해서 지금 이제 전국에 보급되고 있는데 어떤 데 이제 이걸 잘 못하는 데 가보면 좀 치다리병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약제가 많이 나와 있지만 이 약제를 통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환경에서는 절대 약제를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우리 이제 대표님과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다 하고 계시니까 제가 굳이 이제 더 말씀은 안 드리고 키다리병 발생이 거의 없다니까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과거에 저기 이제 키다리병이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중앙에 이제 과장님들이 많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 뜻을 이해하시겠죠. 그만큼 우리 주공인 쌀은 중요하기 때문에 위에 보직받은 분들이 이게 문제가 발생하면 그만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함량은 기다리더니 거의 발생 안 한다고 하니까 큰 다행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일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한다는 게 좀 신기한 거죠. 너무 잘한다는 표현도 되겠지만 일부는 발생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많이 발생하면 문제가 된다. 그런데 이걸 이제 온탕침법이라는 이름이 온탕이라고 하니까 우리 목욕탕 가면 온탕이 몇 도씨입니까? 40도씨가 42도씨가 온탕이거든요. 근데 열탕 하면 44도씨인데 이게 60도씨 되면 열탕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게 열탕으로 해야지 온탕으로 하니까 처음에 초창기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뭐 60도 안 하고 50도, 뭐 45도 이렇게 많이 하시다가 좀 많은 그 피해를 보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온탕이라고 하지만 60도 또는 65도씨에서 시간 준수해가면서 이 품종에 따라 또 다르긴 합니다. 껍질이 얇은 게 있고 또 두꺼운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그 리더 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듭니다. 이거 한번 잘못하면은 이게 뭐 전체가 실롱을 하거든요. 그래서 잘 이제 진행되고 계신다니까 상당히 과학적이고 또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뭐 대파를 들고 오십니까? 오늘 뭐 저녁에 뭐 하십니까? 좀 웃기려고. 아니 제가 지금 놀랬던 게 뭐냐면 아니 여기는 아니 함양이 살기 좋아서 저는 제가 이제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함양에 거의 2주에 한 번씩 기본적으로 왔었습니다. 그럼 저하고 아주 친한 형님이 계시는데 몇 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친한 형님하고 왔는데 그 형님이 지금 건강이 안 좋아서 같이 못 다닙니다. 그럼 59년생이면 몇 살이죠? 뭐 하여튼 59년생인데 그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같이 다니고 싶어도 건강이 나빠지면은 못 다닙니다. 지금 관광차가 앞에 와도 어디 놀러 가자 해도 건강이 안 좋으시면 못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이게 함양이 정말 복받은 동네거든요. 제가 이게 동네 마을에 오늘 이제 세 번째지 않습니까? 쭉 돌아보는데 보니까 너무 편안하고 햇살도 잘 들고 정말 멋진 동네입니다. 그리고 이 해관, 마을 해관도 보니까 이 안마기도 지금 두 대나 이래 설치되고 우리 집은 없지만 이런 거 드물거든요. 그리고 딱 진입하는 데 보니까 이 어떤 마을 해관에 가면 엄청 높고 어떤 낮고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이 잘못하다가 뭐 특히 겨울에 이거 미끄러지고 해서 다치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이 정도면은 복지시설이 정말 잘 되어 있다. 저 같으면 퇴직하고 매일 이어와 있겠습니다. 제가 의령에 지금 이제 3년째 가고 있는데 앞으로 4년 더 가면은 7년간 이제 의령에서 가니까 주민분들이 그러십니다. 교수님 그래 하지 말고 막 여기 주민등록 이전해가 같이 살시다 이러는데 그런데 이제 퇴직하기 전에는 출근을 해야 되니까 멀어서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정도로 우리 이제 시골들이 가보면은 사실 이제 연세 드신 분도 그렇고 기능 기촌하실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기능은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 이제 시골이 그만큼 살기 좋다 옛날하고 다르다는 말씀을 또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친환경 교육 받으러 왔는데 건강 교육하고 마을 교육하니까 좀 이상해 하실 수 있는데 다 똑같습니다. 건강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건강을 잘 지키시기 위해서 몸을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치매가 가장 문제입니다. 이게 육체적으로 다리가 내가 조금 아프다 하면 요즘 예를 들어서 다리를 잘랐다 극단적으로 하면은 보조기구들이 나오니까 뭐 좀 자르면 하나 할 수 있는데 이 치매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효자효녀라도 치매 노인은 봉양을 못합니다. 그 정도로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치매 예방을 위해서 간단히 이제 제가 하는 질문이라고 보다는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 손뼉을 그냥 3번만 한번 쳐보십시오. 제가 시작하면 시작. 아, 4번 치시는 분 안 계시네.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하고 치십니다. 자, 손뼉 치십니다. 시작. 하나, 둘, 셋. 아, 셋은 왜 안 하십니까? 진짜 잘하시네. 자, 시작. 하나, 둘, 셋. 네, 하시죠. 너 치는 자, 언제 하는 거? 자, 이제 지금 뭘 할 거냐면, 이제는 3번 치시는데, 셋은 말씀하시면 안 되고, 박수만 치십니다. 시작. 하나, 둘. 이야, 참 대단합니다. 자, 그 다음 5번 치시는데, 하나, 둘, 셋은 그냥 박수만 치시고, 넷, 5 하는 겁니다. 자, 시작. 하나, 둘, 넷, 5. 와, 최고입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이 물 좋고 공기 좋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 영향이 큽니다. 그와 더불어서 함량은 또 약초 또 산양삼의 이 매파지 않습니까? 고장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1997년이죠. 교토에서 이제 의정서를 맺은 게 있는데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 더워지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더 더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이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온갖 걸 다 합니다. 별거 다 해보니까 소위 그걸 이제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한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보니까 이게 온도가 2도, 3도 계속 높아지면 남북극의 빙하와 빙산이 녹아내립니다. 녹아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다의 높이가, 물 높이가 높아지겠죠. 그럼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은 살 데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 녹으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다 녹아버리면 70m 이상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진주시가 30m입니다. 시청이 있는 데가. 그러면 70m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물이 잠겨버립니다. 그 정도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국가들은 동의를 안 하지만 그래도 좀 선진국이라고 하는 국가들은 거의 동의를 합니다. 뭘 동의를 하느냐 하면 그러면 이제 더 더워지지 않게 하자는 게 이제 예, 우리 이제 선진국들의 동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을 다 드렸잖아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차로 얘기하면 저 내연기관 있지 않습니까? 가스 많이 나오는 거, 경유, 휘발유 떼는 거, 저 차 줄이면 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부에서 보조금 주고 하면서 전기차 타라, 어떻게 하라 하시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느냐면은 태양열 있지 않습니까? 태양열 이용하는 거. 그 지금 아마 마을에서 해놓으신 분 계십니까? 한 600만 원 정도 주시면은 집에 따뜻한 걸 나오죠. 예. 그게 이제 태양열 보조를 이제 해서 그런 것도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건 왜 하느냐?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이게 이제 지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배출되는 내뿜는 이 가스, 이 지구를 덥게 하는 가스량을 줄이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숨을 쉬면 지금 좀 있어 보십시오. 지금보다 온도가 높아지고 더워지죠. 더워지면서 이제 옷도 이렇게 뭐 잠바 벗는 분 또는 얼굴이 벌개지시는 분, 그 다음 또 졸리는 분 다양하게 계실 겁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첫째는 산소가 부족하게 되고 이 숨을 쉴 때 산소를 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내보내는 게 이산화탄소라는 겁니다. 숨 쉴 때 나오는 가스. 이 가스가 과거에는 우리가 연탄가스 생각해 보시면 쉽게 답이 나올 겁니다. 연탄가스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나라 먼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뭐 동치미 공물을 마신다 뭐 온갖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그만큼 일산화탄소만큼은 아니더라도
이 이산화탄소 우리 사람이 내보내는 이 가스가 그만큼 건강에 안 좋다 하는 겁니다. 이 건강에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또 어떠냐 하면은 예괴하더라는 겁니다. 지구를. 그러면 어떻게 덥게 하느냐 하면 우리 요 앞에 보면 비닐하우스 조금 없으십니까? 비닐하우스 딱 해놓은데 바깥에 바람 부는 데 계시다가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가면 따뜻하죠. 예. 이게 이제 가스를 많이 내보내면 지구가 이렇게 더워지는 거예요. 이 비닐하우스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태양에서 오는 이제 이 열이 복사가 돼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갇혀 있으니까 비닐하우스하고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걸 이제 소위 온실 효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영어로 쓰면 그린하우스라는 거예요. 그린하우스 이펙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더워지니까 이제 남북극의 빙하가 이제 녹으면 바다 수면이 높아지니까 우리 때는 좀 덜하겠지만 우리 자식 세대, 손자 세대 가서는 정말로 이 사람이 살 땅이 거의 3분의 1 정도는 줄어들 겁니다. 뭐 어느 시기가 됐든 이대로 간다면 거의 한 100년 지나면은 거의 한 3분의 1은 거의 바다로 다 덮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벼농사 짓는데 오늘 와서 무슨 기후가 위기고 또 우리 인간의 종말이 또 멀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느냐 하면은 이 벼농사 짓는 것 자체는 우리가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고 우리가 숨 쉬어서 내보내는 걸 흡수를 합니다. 벼는 광합성을 통해서 이제 빛을 통해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먹는 쌀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다 하는데 밤에 있지 않습니까? 밤에는 거꾸로 합니다. 그 산소를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내보냅니다. 밤에는 해가 없을 때는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시 가지고 운동하시면은 이산화탄소가 많겠습니까? 산소가 많겠습니까? 낮에 비했습니다. 낮에 비하면 이 내뱉는 가스가 더 많은 겁니다. 그럼 이제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병원에 병문안을 갔는데 내가 이제 집에서 좋은 꽃을 길렀습니다. 길러서 병문안을 다 가서 이제 생화를 다 놔드린 겁니다. 보기 좋아라고. 그럼 그분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 병원 안에는 햇빛이 안 들지 않습니까? 주로. 그 햇빛 안 들면 어떻게 됩니까? 가스를 내보내겠죠. 이산화탄소를. 지는 산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빨리 가십시오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빛이 드는 거하고 들지 않는 거 그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지금 벼 재배하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냐? 낮에는 광합성에서 좋고 토탈료 총량을 해보면은 이산화탄소를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구를 보존하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양에 이제 벼를 재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볏짚도 넣고 보리집도 넣고 화학비료도 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불어 물을 딱 대니까 이 전문적으로 얘기하면은 조금 복잡한데 메탄 생성균이라는 거예요. 메탄이라는 게 한번 따라해 보시죠. 메탄. 네, 메탄 이야기가 뭐냐면 이산화탄소라는 거 아까 탄소하고 사촌간입니다. 사촌간인데 이 메탄이 발생하면은 이산화탄소보다도 약 25에서 30배 지구를 더 덥게 합니다. 그럼 이거 잡아야 되겠죠. 그럼 우리 벼농사 짓고 논이 하는 역할이 얼마나 큽니까? 홍수 방지도 하고 지하수온도 함량하고 논생물 종을 또 많게 하고 식량을 공급하고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메탄이 많이 발생하니까 지구가 더워지니까 벼농사 그만두라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벼를 재배를 하실 때 물을 안 대고 하시면 좋은데 물을 또 안 대면은 잡초 방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잡초 방제 얘기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물을 한 번만 떼자는 겁니다. 한 번만. 그걸 이제 과거에는
혹시 중간낙수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었습니까? 그러면 물떼기, 뭐 중간 물떼기 이런 게 있습니다. 요거 모내기 언제 하십니까? 5월 말. 예, 5월 말일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5월 30일 한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 35일, 그러면 7월 한 뭐 3일, 4일부터 이제 머릿속을 생각을 하십시오. 적어 놓으시든지 7월 막 1일 되면은 자 이제 물떼기 준비해야 된다고 각오를 하십시오. 그 왜 하시냐면 요게 2주간만 물을 딱 떼도 메탄 발생, 아까 메탄 하셨죠? 이 지구를 덮이는 가스 발생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물을 또 대치도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물을 한 번씩 이래 일주일에 한 번씩 대고 얕게 대고 그냥 놔두면 그걸 이제 얕게 걸러대기라고 합니다. 요거를 이제 수확 직전까지 해주시니까 제가 연구한 결과는 65%까지 이 발생량을 줄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마어마한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럼 그전에는 우리가 왕구렁이도 일을 해야 되고 또 잡초방지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때까지는 물을 대에 두시고 그건 뭐 7월 1일부터 시작한다 하시고 물떼기를 얼마나 하시냐면 2주간 하시면 됩니다. 2주간. 2주. 막 보름 하신다 생각하시는데 요 2주간은 조금 다를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 논에 물이 정말 안 빠진다. 소위 고논이다 하시는 분들은 한 3주간 하셔도 물이 잘 안 빠집니다. 그럼 뭐 한 달 하셔도 잘 안 빠지는 논이 있거든요. 요것들은 저희들이 배수가 잘 되는 물이 잘 빠지는 논은 저희들이 우리 학교 교수님 3명이 저를 포함해서 다닙니다. 다니면서 전부 지도를 다 드릴 겁니다. 언제 뺐어요, 언제 물 넣었어요라고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 대표님 고생하시게 되는데 대표님하고 이장님하고 또 새마을 지도자분 계시면은 제가 직접 이제 접촉을 해서 같이 다니면서 전부 전 필지 다 돌 겁니다. 다 돌면서 그 지도를 다 드릴 겁니다. 그때 이제 그 조금 바쁘시더라도 꼭 나오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어서 언제 빼고 언제 물을 넣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의령에서 지금까지 이제 3년째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는 물을 빼고 나서 다음에 물 넣을 때 문제가 없습니까? 충분합니까?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데는 이게 다음에 이제 물 넣을 때 이 저수지가 조금 약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위에서 물 다 가다 소위 물 다 가다 버린다 그럽니다. 그럼 밑에는 뭐 중간 물떼기 안 해도 그냥 한 달 동안 물을 못 댄답니다.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런 경우는 서로 양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 주셔가지고 물을 과거에는 막 이만큼 담는다고 지금 크게 하실 일이 없으니까 맨날 논에만 나가십니다. 이 좋은 시설 놔두고 왜 80 넘어서 물대로 계속 논에 가십니까? 그 자녀분들 정말 고생합니다. 왜냐하면 야, 아버지 엄마 건강이 어떤지 그것도 체크해야 되는데 연락이 안 됩니다. 논에 가시면 또 풀 뽑는다고 그거 하시지 말라고요. 그거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고생하셨는데 관절성에서 놀러도 못 다니셔. 요즘 뭐 파크 골프, 게이트볼 뭐 이런 것도 하는데 그런 것도 못 하셔. 여기 이제 앉아서 계시면 허리도 아프고 해가지고 만약 기대다가 안 되니까 누워 계시거든요. 그 농담 삼아 누가 이런 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산에 누워 있으나 집에 누워 있으나 똑같은데 만데 집에 누워 있냐고 이런 황당한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 이제 앉아 계시는 건 제가 드립니다. 절대 건강 지키셔야 됩니다. 그 무리하셔가지고 논에 가서 뭐 풀 뽑고 언덕 쌓고 그거 하지 마시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 젊은 분들 시키십시오. 지금은 고생하실 만큼 충분히 하셨습니다. 그렇게 꼭 건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잡초 방지 누가 하는데 뭐 소는 누가 키우나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잡초 방지 할 건데 논에 풀 누가 뽑습니까?
예, 이제 우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우렁이를 잘 이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왕우렁이를 언제 투입하시냐면 아까도 얘기 드렸기 때문에 오후에 해그름에 투입을 하십시오. 그 예. 업체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아침에 갖다 달라 하시지 말고 오후에 해서 해그름에 투입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황새부터 온갖 새들이 딱 도사리고 있습니다. 딱 투입하는 순간 얘 친구들하고 가자고 다 헛고 나서 집에 오시지 않습니까? 얘들이 막 살만 나는 겁니다. 다 못 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고 계시거든요. 야, 헛쳤는데 가니까 막 나는 부어놓고 왔는데 한 마도 없더라. 다 갔다 이러는 겁니다. 잘 갔다. 뭐 하늘나라 간 건 모르고 저 안에 다 들어갔다 이래요.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풀이 막 자라나는 겁니다. 그 풀매다가 소위 흙이 다이고 골병 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새가 항세가 우렁이 좀 먹으려고 섰는 거 봐. 전 세계 구독자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니까 얘가 비춰보겠습니다. 이 줄 서고 있습니다. 이가 하여튼 이러니까 꼭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 지켜주시고 뿌리실 때도 한 군데 뿌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한 마지기에 3kg 또는 3.5kg 하시면 큰 통에 넣어서 딱 짊어지시고 바가지 조그만 거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6군데로 이렇게 푹푹 붓지 마시고 스르륵 스르륵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얘가 우렁이가 잘 다닙니다. 이렇게 좌우로 잘 다니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물 욕심 너무 내셔가지고 초반에 물을 지나치게 많이 대시면은 얘가 벼를 깔아먹습니다. 벼가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나중에 어떤 게 목격되냐 하면은 이 잎이 있으면 잎이 처음에는 어떠냐면 왕우렁이가 붙어 있습니다. 이따가 한 3일 4일 되어 가면 이게 한 흔적도 없습니다. 잎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다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왕우렁이가 잘 활용하면은 우리한테 덕이 되지만 잘 못 활용하면은 우리한테 위기가 됩니다. 우리 독도 그렇지 않습니까? 독이란 거 많이 먹어서 우리가 활용을 잘못하니까 독이 되지. 그걸 조금 아주 미량으로 해서 잘 사용하면 약이 또 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왕우렁이가 똑같습니다. 이게 물이 많이 다니는데 홍수가 나서 바깥으로 떠 내려가서 다른 이제 작물을 심어 놓은데 다 뜯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는 왕우렁이 다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꼭 인지를 해주시고 이제 해그름에 뿌려주시고 지리릭 나눠서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그래 했는데 왜 잡초가 있느냐 하시는데, 요 바닥 상태 쫙 보시면 고릅니까? 쫙 이거 팽탕이 잘 돼 있지. 그 논도 요렇게 쫙 돼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논에 우리 트랙터라든지 큰 기계들이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푹 파지기도 하고 또 비가 오면 또 뭐 이렇게 높은 데 낮은 데 막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높은 데는 한 20cm, 30cm 올라오고 낮은 데는 그만큼 또 낮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또 잡초가 한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잡초 한 발생하고 놔두면 뭐 되겠지 하시가지고 놔두지 않습니까? 잡초 안 뽑고 그냥 놔두면 3년 되면은 70% 풀밭이 되어버립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잡초를 방지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고르는 것 작업을 꼭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물로타리 기계가 잘 나와서 많이 이제 고무적으로 지금 형성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이 마른 로타리 있지 않습니까? 전기가리 10년에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전기가리는 밑에 있는 흙을 이렇게 올려줍니다. 뒤집어 주는 거죠.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평탄 작업하시기도 좋고, 또 벼 재배하실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병이 뭐 어떤 병이 있습니까? 요 병 전혀 안 합니까? 올해 깨심 엄청 많이 됩니다. 네, 깨시 무늬병 많이 발생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게 단방에 해결이 됩니다. 신경 하셔가지고 전기로 위로 뒤집어 놓으십시오.
단방에 해결됩니다. 우리 동네는 전부 다그 기피까지 다 하고 기폐가래 하시는데도 발생합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 미량원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봉소, 연소, 구리, 몰리버든, 철, 주로 이제 철분하고 망간 이런 애들입니다. 이런 애들이 이제 무게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가고 또 벼가 이제 흡수를 해서 다 이제 소진되어 버렸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천연 미네랄을 공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어디에 가장 많겠습니까? 석회. 그게 어디 많냐면 광산철에 가면 많은데 광산은 중금속이 많으니까 안 되죠. 그래서 어디에 많으냐 하면은 이 바다에 축적되어 있는, 그래서 소금 있지 않습니까? 소금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처리를 해서 미네랄을 공급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네랄을 철분이라든지 망간 이런 애들을 추가로 공급해 주시면은 가시무늬병 발생이 확 떨어집니다. 이게 가시무늬병이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쓰면은 추락답이라고 하거든요. 추락, 가을 추자에 떨어질 낙자, 논답자를 씁니다. 그러면 이런 논에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가을이 돼서 떨어진다. 뭐가 떨어지느냐 하면 영양분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양분이. 그럼 뿌리가 깊게 잘 내려서 쫙 하고 뻗어서 내면 건강하게 자라면 얘가 발생을 안 합니다. 그럼 요즘은 어떻습니까? 전부 약계가리에서 시작해서 로타리 치고 비료 주는 것은 NPK, 질소인산, 칼이 주로 주지 않습니까? 이건 퇴비를 주시죠. 퇴비를 주시니까 유박 주로 주시는데 이제 유박 하나만으로 혹시 부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족하면 그 성분만 추가로 주시면은 가시무늬병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병 있으시죠? 자, 홍맥나방이 이제 문제가 됩니까? 자, 홍맥나방, 그거는 이제 충이지 않습니까? 자, 충, 동시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규산질 비료를 투입을 하시면, 규산이라고 하는 게 간단히 설명드리면 유리입니다. 유리인데, 이게 이제 수용성으로 녹아서 식물의 이제 잎에 흡수되면, 잎이 이제 하나의 각각 세포란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뭉쳐서 이제 잎을 만들고 줄기를 만드는데, 요 바깥쪽에 딱 사이가 있습니다. 세포백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사이가 있습니다. 유리가 예를 들어서 요 식물체라고 여기 바깥에 딱 사이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딱딱하겠지? 그러면 병해충 발생이 훨씬 피해가 줄어듭니다. 홍맥나방뿐만이 아니고 모든 충병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중간낙수에 있었지 않습니까? 중간낙수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뿌리가 깊게 내립니다. 뿌리가 깊게 내리고 또 새뿌리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조금 안 됐습니다만 뭐 저도 이제 60이 넘었으니까 이게 한 50 넘으면 솔직히 이게 좀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20대, 10대 되면 뭐 아주 팔팔 날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하시는 말씀이 왕년에 내가 뭐 팔팔 날았는데 뭐 이런 말씀 다 하시죠.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 50 넘어가니까 왕년 옛날 같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뿌리도 벼도 나이로 치면은 이제 이삭이 펼 때쯤 되면 한 80쯤 된 겁니다. 80쯤 된 뿌리가 양분을 흡수하려고 하면 너무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아까 7월 1일, 2일쯤 되면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물빼기. 예, 중간 물떼기 빼기 하시면 안 되고 요 땅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그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때 물떼기 하니까 새뿌리가 쫙 나오는 겁니다. 그럼 새뿌리가 나와서 야 하면서 얘들이 양분을 흡수하니까 훨씬 후반기 생명이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가시무늬병, 뭉고병, 모든 병, 도열병, 이상마름병, 알마름병 발생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요것을 제대로 지켜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친환경은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대표님하고 다 이제 이장님들하고 다 지도자분들이 다 하시니까 제가 더 이제 설명드릴 거는 없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 영농일지 작성을 다 하고 계시죠? 다 하시는 걸로 보고 이거 영농일지를 꼭 작성하십시오. 만약에 이제 뭐 이 손이 불편하다 또는 다른 이유로 해서 작성이 불편하시면 옆에 이제 젊은 분들 많이 계시니까 꼭 같이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고 이 일지를 만약에 심사원이 친환경 인증 심사원이 와서 작성을 하면은 큰 문제 발생합니다. 전체가 인증 취소되면 물론이고 그 인증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기관이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대학의 농산물 친환경 인증 센터장을 지금 8년째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 사항들 다 합니다. 그래서 뭐 민간에서 하든 우리 대학에서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반드시 일지는 본인이 작성하되 본인이 뭐 팔이 불편하다 여러 가지 뭐 눈이 잘 안 보인다 하시는 분 여러 가지 그 사정이 있으시면 옆에 이웃이 이제 부탁을 하시든지 꼭 그렇게 해서 그 일지를 딱 마련해 놓으셔야 됩니다. 꼭 실천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은 큰 문제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탄소를 줄이자 하는 게 이제 탄소 중립이란 말도 쓰고 저탄소란 말을 쓰는데 결국은 뭐 같은 말이다 이렇게 일을 하시고 지금 이제 과거에 농촌진흥청 산하 이제 농업 실용화 재단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농업기술진흥원 한국기술 농업기술진흥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저탄소 인증을 내줍니다. 그게 이제 4월 달부터 아마 신청이 되는데 그때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올해는 저탄소 인증까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친환경 인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 이제 소비자분들은 저희들이 할 일입니다. 저희들의 몫입니다. 자, 저탄소를 해서 이렇게 세계 또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 양군이 노력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저탄소 인증 마크 받은 분들 소비가 가장 우선이다 하는 인식 개선은 저희들의 몫이고 정부의 몫입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뭘 하시느냐 하면 저탄소 인증 받아서 실천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거기에다가 친환경까지 하니까 이건 금상첨화입니다. 더 이상 좋아질 뭐 게 없습니다. 이 정도만 해주시면. 그 외에 이제 배를 재배하실 때 물 욕심 내지 마시고 너무 이 소물게 밀식을 하지 마시고 한 뿌리에 한 포기에 너무 뭐 8개, 9개 이렇게 심지 마시고 5개 내지 6번 정도로 건강하게 재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수량이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이 과거 소위 인이 배기 가지고 비료를 뭐 10kg 주라 하면 15kg 주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시면 한번 쓰러지지 않습니까? 한번 쓰러져 버리면 이 도복이라고 이게 되면 밥맛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을 뿐더러 지금 그걸 판매를 했다가는 소비자분들 요새 대단합니다. 옛날하고 다릅니다. 요새 80kg, 60kg, 이게 40kg 이거 안 합니다. 전부 소포장입니다. 그래야 밥맛도 좋거든요. 그래서 쓰러지면 밥맛은 100에서 30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절대 안 쓰러지도록 비료를 과학비를 최소한 유박도 마찬가지. 유박은 지금 제가 볼 때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까 이제 가시 문이병 발생을 한다든지 한 데는 소위 미량 원소를 추가로 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친환경을 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친환경 인증 받은 걸 주셔야 됩니다. 그것만 인증을 해주시고 올해는 제가 친환경 인증 받은 데 플러스 더해서 저탄소 인증까지 받아서 이 함량 안위에 살이 전국적으로 이제 알려지는데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도 찍고 이게 지금 여기 계신 분만 보시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중계가 다 됩니다. 제가 여기 한 1,300분 정도 보고 계시지만은 농업인뿐만 아니고 소비자분들도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홍보한 거는 이제 의령에 주로 홍보를 했습니다. 의령 국유면 했는데 그 부자 동네 아닙니까? 의령이. 그 삼성하고 거기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 효성하고 다 의령입니다. LG도 그렇고 대단한 데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의령을 했는데 이제 의령하고 올해는 함양 거창 이렇게 작년은 또 거창을 했고 올해는 함양이니까 함양쌀을 홍보하는 데도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건의사항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